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파트에는 환경권을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문제 정도에서 9문제 정도 풀어볼 거기 때문에 다음 파트인 혼인과 가족생활을 연결해서 계속 볼 건데요. 환경권은 문제가 별로 없지만 조금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전체적으로 보면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환경권을 침해하는 판례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판례이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독서실 판례인데, 독서실 같이 얼마나 조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서실에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소음 기준이 다른데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이 헌법 정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서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 입법을 전혀 안 하거나 나는 권한이 있으니까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대충 법률로 정하며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입법 형성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4번, 자, 국가가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지 여부,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인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인지 비례 원칙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고, 요거 문장 있죠.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이게 바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는 별도의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3번, 1번은 너무 쉽네요. 환경권은 8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됐습니다. 뒷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틀렸고, 이거 조문이고 조문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은 그 자체로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맞죠? 1번이 바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14번,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과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라는 게 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생활 환경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일상생활에서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을 제거 방지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권리도 환경권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됐죠. 요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가 얘를 보호를 해준다. 이때 우리가 적용되는 원칙이 국가의 보호무가 있다라는 것들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4번이 너무 쉽게 틀렸다. 다음 환경권. 우리 환경권이 여러분들 좀 추상적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비해서는 직접 방해에 비해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죠. 우리 행정법에서도 한 번씩 배웠을 텐데, 그 대상 지역 밖에 주민이 있는데 추상적의 이익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 공사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있으면 본인이 입증을 해내면 돼요. 피해가 너무 심으니까 내가 밖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에어리어 밖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뭐 녹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허가나 승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때도 있어요. 자기가 입증을 하면 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에 대해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장 측면에서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영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독거실 내에서 우리가 철조망 설치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환경권이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랑 연결이 됩니다. 몇 문제를 더 풀어보죠. 우리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예요. 혼인 종료 300일의 출세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
혼인과 가족생활에 위배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친양자 판례는 다펀이라 그랬죠. 그래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도 친양자 판례네요. 3년혼인 혼인 중인 부부만이 독신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합헌 키워드인데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너무 쉽다.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이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결혼을 했더니 손해다.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 다음에 계모자 사이에 새엄마와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새엄마와 그 다음에 남편의 자식과의 관계, 법정활적 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피를 나눈 건 아니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번 지문인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요청에서 기본권의 성격도 있고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이야기한 조한 조치를 통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한 개인의 가족과 자율적 결정권은 보장이 되는데 이러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있죠. 그럼 이제 민법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법을 해석 적용할 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랑 문제가 되냐면 5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출생신고가 꼭 필요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이제 이거 경찰관부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져요. 이것은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이나 가족관계 등록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번이 너무 쉽게 답인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로만 보정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지문이 최근에 경찰 간부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18번은 알면 쉬운 판례인데 일단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할 수 있어요. 미결 수용자는 왜 안 해주냐? 미결 수용자는 대면 접견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도소로 면회를 오게 할 수 없으니까 수형자만 영상 통화를 시켜준 거예요. 오히려 대면 접견이 더 좋죠. 그럼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나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수형자를 우대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결 수용자들은 얼굴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 심사다.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지문.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 일반적으로 청명하는 것을 덧붙여 남녀 동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일단 합헌 판례인데요. 중혼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유나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혼이라는 것은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법 재량의 일탈 여부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출 중심으로 좀 공부해서 이런 문장들 좀 익숙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틀렸고 다음에 4번은 우리나라 36조에랑은 사실혼 배우자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와장창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421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인과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 2번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가 중혼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괜찮다. 중혼은 우리가 취소 사유니까 우리 법학 개념 기본에서 배웠죠.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제 없었던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전혼 배우자든 후혼 배우자든 자식들도 그래 그냥 살자, 가족 많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좋다 하면은 예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인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무효 사유였으면 예외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쵸? 3번인데 위헌 키워드죠.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 배웠고 4번 국가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번 지문이 있죠. 여러분들 3번 지문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 합헌 키워드 잡아드린 거 좀 구별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중원에 소멸 사유나 제촉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 그 다음에 420번의 문제는 부부자산소득합 상과세제도 헌법 위배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친생 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사건인데 2년 내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친생 부인의 소 1년은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가 있긴 있었어요. 조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양육권은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신청권은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쉬워요. 우리가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421번 여러분들이가 위헌 판례죠. 상속인이 귀책 사유 없이 상속 채무가 빚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못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면은 그 먼 친척, 솔직히 여러분들 사촌이라도 옛날에 좀 어렸을 때는 가까웠지만 좀 멀어졌잖아요. 근데 사촌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 근데 그거를 내가 왜 나한테까지 상속이 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정 승인이나 포기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그 빚을 다 떠안는다? 너무 지나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상속회복 청구권 판례는 두 가지가 있죠.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3년인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위헌인 판례가 있어요?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으로 잡은 것은 위헌인 판례가 있죠. 상속권의 침해 행위랑 상속 개시 시 좀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은 3년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동상속인도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형제 자매끼리 엠빵을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좀 속여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이제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 참칭 상속인,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서로 싸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은 포괄이고 당연승계, 이 말이 뭐냐면은 적극재산, 돈, 재산도 죄송합니다. 재산도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소극재산, 빚도 승계가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시작이 된다. 이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잘 알아봐 가지고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채권자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번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업데이트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토요일날 시험 볼 때 있어서 조금 급하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 워크북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나머지 2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